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워드프레스를 설치해 보았고,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테마도 바꿔보고, 로고도 바꿔보고, 뭐 포스트도 한번 써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워드프레스는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워드프레스를 공부한다는 것은 또 이제 거기에 있는 많은 기능들을 좀 사용해 봐야 실제로 이제 좀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PHP나 MySQL을 안다면 그 안에 커스터마이징한 이제 프로그램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오픈 소스로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아서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넣는 방법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GitHub에 있는 오픈 소스 중에서 PHP와 MySQL을 사용하는 채팅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실제로 다운받아서 설정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글을 올릴 수 있는 간단한 게시판을 만들어 볼 계획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MySQL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작성할 때 한글을 입력하게 될 텐데 이제 MySQL에서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설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MySQL을 처음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 언어가 라틴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MySQL을 UTF-8로 캐릭터 셋을 변경을 다 해 주어야 한글 입력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MySQL에 로그인해서 현재 MySQL의 현재 캐릭터 셋 설정을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스테이터스라는 이 명령을 이제 쓰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밑에 이렇게 내려와 보다 보면은 이렇게 캐릭터 셋에 대한 이제 설정이 지금 보이게 되고요. 여러분들 건 아마 UTF-8로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설정들을 UTF-8로 변경해 주는 작업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은 MySQL에서 한글을 사용하기 위해서 UTF-8 설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etc 밑에 MySQL 밑에 mariadb.conf.d라는 폴더로 이동을 해서 그 안에 파일이 4개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파일을 이제 열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 셋에 관련된 설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전부 다 UTF-8로 다 변경을 해서 저장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변경이 완료가 되면은 MySQL을 재시작해 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만드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이제 한글 입출력이 가능하도록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SQL 지금 현재 캐릭터 셋이 어떤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MySQL에 로그인을 하죠. 그래서 MySQL -u 루트 -p 해서 이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암호를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스테이터스 해서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 셋 4개의 설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께 만약에 UTF-8로 되어 있다면 이미 한글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변경해 주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다시 나오고요. MySQL 캐릭터 셋을 변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etc 밑에 MySQL로 가보고요. ls-al 해보면 여기에 mariadb.conf.d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사하고요. 그리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파일이 4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 파일들은 루트 소유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열어서는 수정할 수가 없고요. 수도 한 다음에 vi 그리고 50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께 디폴트 캐릭터 셋에서 UTF-8 MB4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UTF-8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캐릭터 셋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2줄밖에 없네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제 미리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다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50 빼기 그 다음에 이제 MySQL 클라이언츠라는 파일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리고 여기 가보니까는 첫 번째 줄에 디폴트 캐릭터 셋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마 UTF-8 아까 그 캐릭터 셋으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다가 UTF-8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파일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50 빼기 그 다음에 MySQL-D 가보니까 여기 이제 캐릭터 셋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나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서버 해서 들어가 보고 가보니까 여기 이제 두 줄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캐릭터 셋 서버 해서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저는 이제 복사해서 여기다 넣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UTF-8로 변경해 주면 되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UTF-8 MB4로 되어 있는 것을 UTF-8로 변경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정이 다 되었다면은 우리가 MySQL을 다시 재시작을 해야 되겠죠. MySQL 재시작하는 건 여러분들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sudo 한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MySQL 리스타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MySQL -u 루트 -p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해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데 여기 있는 4개의 캐릭터 셋이 UTF-8로 변경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변경이 되었다면은 잘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을 만들게 되는데 한글을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GitHub 같은 오픈소스 공유 사이트에서 이제 오픈소스를 다운받아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터미널이나 여러분들이 뿌띠를 사용해서 SSH로 접속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직접 서버에 가서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그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SD카드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접근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웹소스를 이제 GitHub에 여러분들이 푸시해 놓지 않는다면은 다시 짜야 되는 것이죠. 백업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좀 백업해 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GitHub를 이용해서 수정이 일어났을 때마다 푸시해가지고 계속 이제 업데이트 해놓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작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SSH로 접속해서 VI나 빔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VI하고 빔을 잘 사용해도 이제 소스를 짜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아니면은 이제 아톰 같은 에디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FTP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속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 현재 PC로 다운로드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하니까는 지금 이제 서버에 있는 복사본을 이제 우리 거에 백업본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기 위해서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 로컬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PHP 같은 경우는 반드시 웹서버에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컬에서는 테스트를 할 수가 없겠죠. 물론 우리 로컬에 웹서버를 설치하고 MySQL을 설치해서 이제 로컬로 테스트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서버에 직접 올려서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정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 변경된 소스들을 어디로 올리냐면 다시 서버 쪽으로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파일질라 같은 FTP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때마다 다운로드를 받고 할 때마다 업로드를 하는 건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아톰이나 여러 이제 에디터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냐면 프로그램 상에서 FTP로 접속해서 VS 코드를 이용해서 직접 다운로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로컬에서 편집을 한 다음에 편집이 완료가 되면은 서버로 업로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익스텐션 같은 게 이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 SFTP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우리가 이제 계정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채트 프로그램은 이제 램프 환경입니다. 즉 리눅스, 그 다음에 뭐 아파치 혹은 엔진엑스, 그 다음에
MySQL이나 MariaDB 그리고 PHP를 사용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찾은 소스이고요. PHP와 MySQL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그대로 실행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픈 소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GitHub에서 먼저 원하는 조건에 맞는 현재 이제 개발 환경과 일치하는 이제 소스 오픈 소스를 먼저 검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색이 완료됐다면은 그 소스를 여러분들이 기클론을 해서 직접 내 서버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수정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간단한 소스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 것입니다. 기클론을 해서 이제 다운을 받은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트리라는 명령을 써서 폴더 구조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제 오디오란 폴더도 있고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채팅에서 메시지를 입력한 후에 이제 전송 누르면은 이제 오디오가 나오게끔 그렇게 이제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chat.php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connection.php는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채팅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입력한 다음에 전송을 누르면은 그게 어디로 전송이 되냐면 웹서버에 있는 MySQL의 테이블이라는 곳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PHP가 MySQL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 기능을 이제 구현해 놓은 게 connection.php입니다. 우리가 MySQL에 로그인할 때 어떤 정보가 필요했나요? 유저 아이디와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고르고 그렇게 들어간 것처럼 PHP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MySQL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유저 아이디와 그 다음에 암호,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알아야만 접속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CSS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부트스트랩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트스트랩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제 오픈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이 지원하는 그 소스를 우리가 이제 상위에다가 링크만 걸면 이제 우리가 반응형 웹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굉장히 좀 괜찮은 디자인의 이제 우리가 UI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SS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현재 만든 웹페이지의 색상이나 글꼴이나 글씨 크기나 아니면 위치 뭐 이런 것들 이제 꾸밀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요소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MySQL에 데이터를 입력하게 될 때 이제 사용자 이름과 그 다음에 메시지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테이블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MySQL을 직접 사용해 본 적이 별로 없죠. 우리가 뭐 했냐면은 MySQL의 계정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그리고 권한을 주었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MySQL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으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데이터베이스란 객체 밑에 이제 테이블이라는 요소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즉 제가 예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엑셀을 예로 들자면 데이터베이스는 엑셀 파일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테이블이라는 것은 엑셀 안에 있는 시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트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죠? 맨 위에 상단에 열1, 열2, 열3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는 뭐 이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화번호 넣고 여기에는 뭐 주소를 넣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 형식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테이블도 역시 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열을 우리가 칼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운로드 받은 소스를 이제 내 서버에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테이블이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소스를 만든 이제 개발자가 chat.sql이라고 해서 이제 이 소스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테이블을 이제 여기 기술에 넣었고요. 우리는 이 SQL 파일을 이제 임포트해서 이제 자동으로 테이블 만들어주는 것을 연습해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뭐 이미지인데 이제 스크린샷이나 뭐 user.png 뭐 이런 거 있네요. 그리고 index.php가 있고 또 리드미는 이제 그거죠. GitHub에서 처음에 보여지는 그 화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폴더 구조를 살펴보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챗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PHP와 MySQL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HP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MySQL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HP와 MySQL 연동 모듈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이트로 우리가 만들게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새 사이트를 위한 사용자 계정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정을 생성한 다음에 홈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HTML 디렉토리를 만들죠. 그 안에 우리가 웹사이트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index.html, 그 다음에 index.php,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PHP 마이 어드민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링크를 걸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PHP 마이 어드민 심볼릭 링크를 이제 걸어 놓는 작업을 좀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ySQL을 사용하기 때문에 MySQL에 데이터베이스와 그 다음에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정 생성이 완료된 후에 MySQL에 다시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로 만든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수 있는지 use 데이터베이스 이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이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버추얼 호스트를 새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PHP를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PHP MyAdmin을 설정해주는 그런 이제 설정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작업이 완료가 된 후에 로컬 PC에 호스트 파일에 현재 그 버추얼 호스트 설정한 그 도메인 이름을 이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로컬 PC에서 현재 웹사이트가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작업은 우리가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한 4번, 5번 정도 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으리라 믿고 오늘 수업 시간에는 제가 따로 실습 화면을 만들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정보들은 여기 있는 유저 인포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임의로 이제 만들어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텝 1, 2, 3을 제대로 이제 설정을 했다면 브라우저를 켜고 반드시 이제 브라우저를 켜기 전에 여러분들이 etc 밑에 호스트 파일에 지금 현재 도메인 등록한 이름을 이제 등록을 또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hgu chat.com이라고 저는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임의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를 켜고 먼저 이제 이 주소로 접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든 index.html 페이지가 나오면 이제 정상적으로 버추얼 호스트가 잘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HP가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index.php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PHP 테스트라는 저는 이제 문자열을 출력하게 했는데 전에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PHP info 함수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HP도 정상적으로 잘 나온다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MySQL 접속이 잘 되는지 그래서 PHP MyAdmin에서 이제 엔터를 입력해 보면은 이런 사이트가 잘 뜨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 사이트가 이제 잘 뜨면 이 사용자는 이제 여러분들 DB 계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챗 유저 한 다음에 1, 2, 3, 4 해서 저는 이렇게 이제 계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로그인했을 때 이렇게 이제 로그인까지 정상적으로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용자 계정도 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계정도 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버추얼 호스트도 잘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itHub에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이제 오픈 소스를 선택했으면은 그 소스를 이제 복사해 오는 기클론을 이제 하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 계정을 만들었던 챗 유저라는 그쵸? 여기에서 이제 챗 유저라는 계정을 새로 하나 만들었으니까는 홈 밑에 그 다음에 챗 유저 밑에 그 다음에 HTML 폴더를 만든 안에 들어가서 기클론 한 다음에 이 주소를 이제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클론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제 작업은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제가 아까 챗이라는 그 폴더 밑에 connection.php 파일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파일을 수정할 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방법대로 우리가 터미널이나 아니면 뿌띠를 이용해서 접속해서 SSH로 접속해서 이제 수정해도 되지만 VI나 빔을 이용해서 수정해도 되지만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VS 코드를 이용해서 SFTP로 접속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스킵하고 넘어간 VS 코드 SFTP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유저라는 이제 계정을 만들어 놓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SFTP를 이용해서 접속이 가능해집니다. VS 코드에 이제 어떤 스텝을 거쳐서 해야지만 우리가 SFTP를 이용해서 직접 우리 로컬 PC에서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VS 코드에 익스텐션을 설치하는데, 이제 검색은 SFTP라는 검색을 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하면 되냐면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버튼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실습을 통해서 보여줄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버튼을 클릭하고 나면은 SFTP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제 많이 사용되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스텝이 뭐냐면은 우리가 작업할 폴더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VS 코드를 이제 사용을 하면 서버에 접속을 해서 서버에 있는 코드를 이제 로컬로 다운로드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로컬로 다운로드 받기 위한 새로운 폴더를 하나 생성하게 되는데, 만드는 방법은 파일 메뉴 들어가서 폴더 열기를 누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든 다음에 선택을 하면 됩니다. SSH나 SFTP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호스트 네임을 적어줬고요. 라즈베리 파이 local이라는 호스트 네임을 적어줬고,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와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 VS 코드에서도 SFT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계정을 입력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F1을 클릭하면은 상단에 이렇게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SFTP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제 SFTP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SFTP config라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밑에 보이는 화면처럼 이런 이제 입력창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네임은 이제 원하는 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호스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호스트 네임이나 혹은 IP를 입력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그대로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저 네임을 입력해 주면 되고요. 지금 만든 이름으로 리모트 패스가 슬래시로 되어 있을 텐데 현재 홈 디렉토리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 챗은 쓰지 마세요. 이렇게 슬래시까지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저장을 하면 지금 이 파일이 우리가 만든 작업 파일에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왼쪽에 이 메뉴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SFTP라는.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서버가 하나 만들어지고, 마이 서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이름인데, 그 이름 밑으로 채트 프로그램이 서버에 접속해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챗에서 Reveal in Explorer라는 걸 입력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다운로드 폴더 생성한 곳에 현재 소스가 이제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VS 코드 SFTP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VS 코드 익스텐션을 설치하셔야 되는데, 익스텐션은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SFTP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이제 SFTP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저는 지금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설치가 완료됐으면 두 번째로 서버에 접속해서 거기에 있는 챗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폴더를 이제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탐색기 여러분들이 누르시고 이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서버에 있는 소스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번 폴더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전 데스크탑에 새로운 폴더 해서 RPI 그 다음에 웹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 나면 이제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열기를 해주면 이제 빈 폴더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SFTP를 설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F1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면 SFTP 이렇게 입력하시면 SFTP 이제 명령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config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호스트 네임을 이제 우리가 써주는데, SSH로 접속할 때 호스트 네임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로컬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유저 네임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이제 유저 아이디를 입력하면 되죠. 챗 유저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모트 패스는 우리가 이제
최트 소스만 이제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홈 밑에 그 다음에 챗 유저 HTML 챗 HTML까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력이 완료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그 폴더에 sftp.json이란 파일이 하나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이제 아까 확장 메뉴 밑에 이렇게 sftp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클릭을 하고 나면은 여기 이제 마이 서버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설정 파일에 있는 이름인데,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SSH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SFTP로 접속하니까 동일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이제 서버에 있는 소스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여기에서 리빌 인 익스플로러 하면은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데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시 SFTP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제 커넥션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세요. 지금 현재 이거는 서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변경하려고 해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Edit in Local이라는 걸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다시 이제 여러분들 그 폴더로 와보면 이렇게 파일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이제 수정할 수도 있지만 전체 파일을 가져와서 수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여기 챗이라는 폴더 위에서 이제 제일 밑에 메뉴를 가보면 다운로드 폴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서버에 있는 모든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대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서버에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connection.php 파일을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일단 호스트는 즉 MySQL과 그다음에 웹서버가 동일한 서버에 있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 즉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놓으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유저는 뭐냐면 MySQL에 로그인할 때 데이터베이스 유저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챗 유저. 그다음에 패스워드도 마찬가지로 MySQL 이제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이고요. DB 네임은 이제 우리가 챗 DB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챗 DB로 바꾸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변경사항을 저장하게 되면은 이 변경사항은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로컬 PC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서버로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버로 업로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왼쪽에 여러분들이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제일 밑에 메뉴 중에서 업로드 폴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변경사항이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해서 지금 현재 업로드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챗 유저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업로드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저는 이제 이미 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업로드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한번 테스트 삼아서 여러분들 거는 지금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계정에 맞춰서 수정하셔야 되고요. 저는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공백을 넣어서 이제 수정을 해보면 이제 다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업로드 폴더 해주면 업로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공백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로컬에서 작업한 내용이 서버로 업로드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수정해야 될 파일은 connection.php 파일을 여러분들 MySQL 계정에 맞게 수정하면 됩니다. connection.php를 다 수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소스에서 이름과 메시지를 입력하면은 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생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임의로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폴더 구조를 봤을 때 데이터베이스라는 폴더 밑에 있는 최점 SQL이라는
이 파일을 가지고 테이블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테스트할 때 PHP My 어드민을 이제 들어갔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했고요, 저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 챗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챗DB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서버에 있는 캐릭터 셋이 지금 UTF-8로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UTF-8로 반드시 변경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좀 화면을 키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챗 유저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SQL 그 파일을 가져와서 이제 업데이트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져오기를 먼저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맨 위에서 파일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웹서버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은 그 폴더로 찾아가셔서 데이터베이스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SQL 확장자가 있는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러오면은 여기에 이제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이제 SQL 문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져온 다음에 바로 실행을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테이블이 없었는데 테이블이 이런 테이블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생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데이터도 이렇게 이제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제 가져오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하나 추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완료가 됐다면 지금 만든 게 제대로 이제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만든 도메인 이름은 hguchat.com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챗소스는 챗이라는 폴더 밑에 다운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띄웠을 때 이렇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아마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줄이 나오면 이제 정상적으로 테이블도 잘 만드신 거고 그 다음에 설정도 이제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다시 한번 한글로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 send it 하면 이런 소리까지 나면은 지금 이제 이 소스가 정상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실습해 볼 내용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과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글도 한글로도 입력을 해보고 영어로도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